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22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설정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우선 본격적인 설정을 하기에 앞서서 상단바 설정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단바를 한번 내리면 자주 사용하는 화면 밝기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은 표시가 되지 않고요. 한 번 더 내려야만 표시가 되는데요. 물론 두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드래그하면 한 번에 전체 창을 열 수도 있지만 한 번 내렸을 때 표시가 되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바를 완전히 내려서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빠른 설정창 구성에서 밝기 제어를 선택을 하면 항상 표시와 빠른 설정창을 펼쳤을 때 표시,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항상 표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갤러리에서 영상 시청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로 연결이 되지 않고 갤러리 자체적으로 영상 플레이가 되는데요. 사용해보면 이거 의외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매번 영상 시청을 할 때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열기를 선택을 하고 시청을 하는데 이게 정말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설정에서 밑에서 두 번째 갤러리 앱 정보를 선택을 하면 갤러리 버전 표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버전 부분을 연속해서 10번 정도 연타를 클릭한 다음에 갤러리 설정 화면으로 나오면 맨 하단에 갤러리 랩스라는 숨겨져 있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에서 원 UI 3.0에서 첫 번째 필름 스트립 인 뷰어를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설정으로 나와서 갤러리를 완전히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갤러리에서 영상 시청을 해보면 더 이상 갤러리 자체에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이전처럼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 그리고 음질 및 음영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와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는 사용함으로 변경해 주시면 음질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돌비 애트모스를 클릭하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자동으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음질 최적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질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음질 최적화 적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미디어 및 통화를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연령대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음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리 및 진동으로 나와서 맨 하단에 있는 앱 소리 분리 재생을 사용하면 두 가지의 소리를 각각 다른 기기에서 분리해서 동시에 재생할 수가 있는데요. 앱 소리 분리 재생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켜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방금 전까지 비활성화되었던 애플리케이션과 오디오 기기 메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리해서 재생할 어플을 선택한 다음에 어떤 기기에서 재생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유튜브를 선택을 하고 오디오 기기에서는 휴대전화를 선택하면 유튜브는 휴대전화에서만 재생이 되고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재생은 블루투스 기기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강의 들을 때 사용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림 팝업 스타일 중에서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용하시는 분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을 사용할 앱은 바로 밑에 있는 적용할 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고급 설정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알림 기록을 클릭을 해서 이건 역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전 알림까지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플로팅 알림에서는 알림이 도착이 됐을 때 어떤 스타일로 확인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블과 스마트 팝업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팝업 알림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마트 팝업 알림 확인을 사용하게 되면 알림이 도착이 됐을 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 화면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 바로 알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설정 맨 하단에 있는 재난 문자에서는 재난 문자 경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어떤 안내 문자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용하시는 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가장 먼저 다크와 라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라이트 모드 대비 배터리 절약과 함께 디스플레이를 볼 때 눈에서 느끼는 피로도 역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만 다크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다크모드 설정에서 예약 시간에 켜기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일몰에서 일출까지 또는 직접 설정해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별도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최적화를 선택을 하시면 120Hz의 가변 주사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는 최대 WQHD 플러스 해상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해상도에서 WQHD 플러스 해상도를 선택을 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상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중간 정도에 있는 엣지 패널에서 패널을 선택을 하면 자주 사용하는 패널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스마트 셀렉트 정도만 선택을 했습니다. 엣지 패널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는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항상 표시할 건지 아니면 숨겨두고 제스처로 사용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의 버튼 순서에서 최근 앱, 홈하면 뒤로 가기 또는 뒤로 가기, 홈하면 최근 앱 순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 바에 표시되는 버튼이 불편하시다면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해서 버튼을 숨겨놓고 제스처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을 하고 바로 밑에 있는 옵션 더보기에서 제스처의 방향 선택과 함께 제스처의 민감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하단에 있는 터치 민감도와 충전 정보 표시는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홈 화면에서 홈 화면 구성을 선택을 하면 홈 화면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홈 화면이 표시가 되고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별도로 표시가 되는 반면에 홈 화면만 사용을 선택을 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이 별도의 앱스 화면 없이 홈 화면에서 모든 앱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홈 화면 배열과 앱스 화면 배열, 폴더 배열은 각각 화면에서 어느 정도의 앱을 배치할 건지 선택하는 메뉴인 관계로 사용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홈 화면에 새 앱 추가는 비활성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와 가로 모드 회전은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홈 화면 새 앱 추가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어플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홈 화면에 추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홈 화면에서 상단바를 내릴 때 반드시 위쪽 끝에서 쓸어내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빈 공간 어디에서 화면을 쓸어내려도 상단바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로 모드로 회전 역시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상단바에서 자동 회전을 사용을 해도 홈 화면은 가로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잠금 화면에서는 화면 잠금 방식부터 시계 스타일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건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하고요. 하단에 있는 알림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를 사용하면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알림이 수신이 됐을 때 단순히 알림이 수신됐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 어떤 알림의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금 화면을 해제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다시 잠금화면 메뉴로 나와서 밑에 있는 바로 가기를 선택하면 잠금화면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 바로 가기는 전화, 오른쪽 바로 가기는 인터넷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잠금화면에서 왼쪽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잠금화면이 해제됨과 동시에 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잠금화면이 해제됨과 동시에 인터넷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식 및 보안에서는 얼굴 인식을 선택한 다음에 얼굴로 잠금해제는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는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만약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해도 홈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화면을 밀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잠금 화면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바로 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식률 향상을 위해 내 얼굴 추가로 등록해 두기는 사용하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평상시의 모습과 꾸며진 모습 혹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등록을 해두면 조금 더 얼굴 인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해보면 휴대전화 및 다른 갤럭시 기기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패턴을 분석당하고 싶지 않다면 휴대전화 맞춤 설정은 끄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의 경우는요, 해당 기능을 끄고 사용한다고 해서 웹에서 광고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검색을 했는지 삼성에 공유하고 검색한 상품과 비슷한 광고가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사용하는 패턴을 삼성 측에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 역시 끄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로 나와서 밑에 있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역시 끄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맨 하단에 있는 사용 및 진단의 경우도 끄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용한 기능에서는요,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만약 갤럭시 탭과 같은 다른 갤럭시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 기능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요, 스마트폰에서 수신되는 전화나 문자를 갤럭시 탭과 같은 다른 기기에서도 동시에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 사용하기 역시 사용하시면 S22에서 사용하던 앱을 다른 갤럭시 기기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퀵쉐어 역시 사용하면 다른 갤럭시 기기와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등의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하고 싶다면 퀵쉐어를 선택을 해서 와이파이만 사용을 사용함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울트라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S펜 설정도 별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S펜에서 S펜으로 잠금 해제, 꺼진 화면 메모, 빠른 새노트 작성,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은 모두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꺼진 화면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S펜으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기본 S펜 외에도 라미 S펜과 같은 다른 S펜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 이 기능이 꺼져 있게 되면 기본 S펜 외에는 다른 S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S펜 분리시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S펜을 기기에서 꺼냈을 때 바로 실행되는 앱으로 에어 커맨드 열기와 함께 새노트 작성, 아무것도 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용한 기능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측면 버튼에서는요, 측면 버튼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누르기에서는 카메라 빠른 실행, 삼성페이로 결제, 앱 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 앱을 실행하고 싶다면 앱 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기에서는 전원 끄기 메뉴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측면 버튼 밑에 있는 모션 및 제스처에서는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끄기는 모두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을 두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역시 사용하게 되면요,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을 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을 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빅스비 루틴 밑에 있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사용함으로 변경하면요,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를 할 때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과 함께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없이 깨끗하게 화면 캡처 및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서 오른쪽 상단 점색의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동 케어에서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를 사용하면 최적화 작업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 역시 사용하면 자동으로 재시작 요일과 함께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번 재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최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은 광고가 표시가 돼서 의외로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스트레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 인터넷을 실행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줄 3개 메뉴를 클릭하면 광고 차단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광고를 차단해주는 몇 가지 어플 리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원하시는 어플을 선택하고 설치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치까지 되셨다면 이제는 삼성 인터넷을 완전히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방금 전까지 표시가 되었던 광고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줄 3개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 기능에 보시면 번역기와 함께 자막을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의 기능은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번역기를 설치하면 영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한글 번역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2, 22 플러스 울트라 모델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설정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